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미사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양분한 대한미사일입니다.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 여러분들 액조세 미사일 잘 아시죠? 우리 해군도 많이 운영했고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군함 셰필드를 그냥 격침시켜버렸던 그 액조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에서 대박이 터졌죠. 그 액조세 미사일의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재밌는 이 군사무기 이야기 해드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1960년대에 서방 세계를 강타한 에일라트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60년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 무지하게 안 좋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군함 에일라트가 이집트 고속정이 쏜 미사일에게 격침되어 버린 사건인데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967년 10월 21일 이집트 포트사이드 항구 인근 해역에서 무력 시위 중이던 이스라엘 해군 2530톤급 구축함 에일러트가 이집트 해군 80톤급 미사일 고속정 코마급에서 발사한 4발의 스틱스 미사일에 피격되어 격침된 사건입니다. 47명이 전사하고 9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에일라트는 완파되어서 침몰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괜찮은 군함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는 제대로 된 군함 자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좀 방심을 하고 그 이집트의 항구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무력 시위를 좀 그만하게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집트 이 포트사이드 항구에서 뛰쳐나온 이 고속정 코마급이라고 하는 고속정인데 80톤밖에 안 돼요. 100톤도 안 되는 작은 고속정인데 여기에 스틱스 대한미사일 4발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코마급 그리고 오사급 이게 북한에도 있어요. 똑같은 미사일 사용하는데 이걸 싣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쏴버립니다. 그 4발을 쏴가지고 4발 다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일러트 구축함이 완파되고 침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7명은 전사하고 91명이 나머지는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서 구출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대한미사일이 뭐야? 이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한포시대였고 그리고 군함이 있으면은 그냥 항공기들이 가서 폭격하고 이런 거였는데 미사일을 쏴가지고 군함을 격침시키는 걸 봤어요. 더군다나 무려 30배 이상의 덩치가 되는 이 군함을 2500톤짜리를 80톤밖에 안 되는 게 격침시켜버렸으니까 이거는 미사일 이전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80톤짜리가 과거에는 이제 한포 시대였으니까 80톤짜리 군함이 한포로 만약에 싸웠을 때 2500톤짜리 군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이게 격침돼 버린 겁니다. 이야, 이거 미사일, 대한미사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이런 쇼크가 발생한 거예요. 이 와중에 프랑스가 발빠르게 우리도 대한미사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1970년도에 프랑스 해군님이 노드 에이비에이션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노드 에이비에이션은 지금 없는 회사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아에로스파시알로 바뀌었고 그 아에로스파시알은 지금 현재 미사일을 아주 많이 만들고 있는 MBDA라는 그 회사로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노드 에이비에이션을 초청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 니네도 봤지? 그 대한미사일이라는 거 고속정으로도 구축함 아작낼 수 있는 그런 무기더라. 야,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드 에이비에이션이 문제 없습니다.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러니까 프랑스 해군이 아니 그거 아니야. 스틱스는 너무 커. 그리고 우리는 소형 고속정에 여러 발 실을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였으면 좋겠고 또 사정거리는 전함주포 사거리만 넘으면 되니까 한 40km 정도. 그리고 적 레이더 탐지 안 되게 저공 비행 능력을 추가하자. 그러니까 이제 노드 에비에이션이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스틱스 미사일은 지금 북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공 비행이란 게 없고 쏘면은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오래된 60년대 만든 거니까 전자전 이런 데 잘 쏘고 이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는 그 스틱스 너무 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좀 작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탄도 비행을 하니까 레이더에 많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공 비행을 해서 깔려서 날아가자. 그러면 레이더에 안 보이니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당시 이제 해군 함포들이 주로 한 20km 이 정도밖에 함포 사정거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한 40km 정도에서 쏴도 함포에 안 맞는 거리에서 쏴버리면 되니까
뭐 굳이 그보다 더 길 필요도 없어. 이때는 뭐 우회 공격, 뭐 경로 좀 찍고 공격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적 레이더 탐지 안 되게 저공비한 기능 추가해서 한 40km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년 만에 개발된 컴팩트한 대한미사일 액조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액조세 초창기형이에요. 발사 중량은 670kg, 그리고 탄도 중량은 165kg.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그리고 능동 레이더 방식이고 속도는 마하 0.9입니다. 사정거리는 42km예요. 자, 여기 보시면 탄도 중량이 165kg. 그러니까 미국의 하프문이 한 225kg, 230kg 이 정도 되죠. 우리 한국 해군이 만든 해성 대한미사일이 250kg이죠. 탄도 중량이. 그런데 165kg이니까 이거 좀 위력은 좀 약해요. 그런데 속도가 약간 좀 더 빠르고, 지금 이거는 이 초창기형은 엔진이 아니고 로켓으로 추진됩니다. 로켓으로. 그래서 그 연료 소모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정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최신형 버전의 블락3 버전에 와서 지금은 현재는 이 그 터보 제트 엔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엔진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미사일이 됐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예전에 충무공 이순신 제독께서 쓰셨던 대장군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불발탄이 많았답니다.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불발탄이 많아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또 뒤에 이제 이 로켓 연료가 있으니까 그 로켓 연료가 퍼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피해는 줬다고 합니다. 대장군전처럼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뭐 생긴 게 대장군전인데 그런 효과도 대장군전처럼 뭐 그런 효과를, 충격 효과를 좀 줬다. 그런 전과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매 8년 만에 초대박이 터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82년도. 순서대로 포클랜드 전쟁할 때 이 액조세 미사일이 3척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 중에 2척을 격침시켰고 한 척은 대파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셰필드 방공 구축함을 격침시켰는데, 이 셰필드 같은 경우는 5월 4일이에요. 82년 5월 4일 날 2발을 쏴가지고 한 발은 명중에서 폭발을 했고 한 발은 명중에서 터지지 않고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2발을 맞고 셰필드가 격침됐습니다. 그리고 한 20일 지나서 5월 25일입니다. 애틀란틱 컨베이어라고 하는 컨테이너 선박이에요. 근데 컨테이너 선박 양쪽에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놓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해서 양쪽에 쌓아놓고 중간은 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누크 헬기라든지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우는 일종의 간이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그 공군에 걸려가지고 공대함 액조세를 맞고 격침되었어요. 역시 이것도 2발을 맞았는데 한 발은 터지고 한 발은 안 터지고, 그래서 어쨌든 격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의 구축함인 글래모건인데, 이건 포클랜드 섬에 아르헨티나군이 지대함 미사일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대함 부대가 있었는데 방심을 하고 포클랜드 섬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이 글래모건 함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지대함 미사일을, 액조세 지대함 미사일을 쐈어요. 한 발 맞고는 지금 이렇게 대파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척을 이렇게 했는데 2발 한 발을 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던 액조세 미사일이 이렇게 해서 총 5발 뿐이었던 겁니다. 그 5발로 3척의 군함을 격침시키거나 대파시켜서 전열에서 이탈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6월 12일을 마지막으로 액조세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걸 당연히 영국도 알고 있죠. 이때부터는 뭐 영국 해군이 완전히 활약을 하죠. 왜? 겁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해군 군함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해서 이 6월 12일 마지막 액조세를 쏜 이날부터 완전히 전황이 급격하게 영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야, 우리가 액조세만 더 있었어도 전쟁 이겼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맨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5개밖에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는 5발만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클랜드 전쟁에 대박이 터지고 액조세 신드롬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스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의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전 세계 36개 나라에 수출됐죠. 우리나라도 샀으니까.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색칠을 해놓은 게 전부 액조세를 샀던 나라고, 빨간색은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안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파란색은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
보시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베트남,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UAE, 뭐 중동 지역에 엄청 쓰네요. 이집트, 터키, 그리스, 튀니지, 모로코,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바다가 있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이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이 정도로 많이 팔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974년도에 당시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미국이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푼을 사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팔았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액조세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님이 아에로스파시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이 임자가 이번에 그 미사일 괜찮은 물건 하나 만들었다며 그거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이 아니 우리가 그쪽을 뭘 믿고 팔아요,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다면서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액조세 좀 팔면 당신들 그 죽 쓰고 있는 그 A300이라는 그 예객기 좀 많이 사줄까 했는데 뭐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이 아에로스페셜이 에어버스의 그 A300을 만드는 어떤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이 그때 대한항공 만들고 대한항공이 급격하게 이제 사세를 확장하면서 A300을 샀죠. 사가지고 사실은 대한항공에서 A300을 잘 운영했지 않습니까? 사고 안 나고 잘 운영해가지고 이 에어버스 A300을 전 세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대한항공 회장님이 프랑스에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A300 좀 많이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우리 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이제 에어로스페셜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제품이 지대함, 함대함, 공대함 버전이 있는데 우리 고객님 어떤 버전을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임자 우리는 일단 함대함 버전 갖고 와봐 이제 이렇게 돼서 함대함 미사일을 우리는 많이 샀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러기라고 하는 고속정에다 갖다 붙였고 나중에 동해급이라고 하는 1000톤급의 초계함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해급에 이 액조세 미사일을 붙였고, 그리고 포항급이라고 하는 또 1000톤급 초계함을 만들었는데 그 포항급 초계함의 초창기 버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푼을 팔기 전에 거기다가 액조세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조세를 많이 사니까 미국이 그제서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지금 한국 보니까 포항급 24척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울산급 그 호위함 이거 뭐 9척 만든다고 그러고 저기에다가 액조세를 다 갖다 붙이면 이게 돈이 얼마야, 안 되겠다, 우리 거 팔자 해가지고 액조세 됐고 우리 하푼 팔게 해가지고 이제 하푼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액조세를 안 샀죠. 그래서 이 액조세를 최근까지도 썼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해군 기지에 가서 봤으니까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우방국 무기예요, 이 액조세가. 수출 시장을 그렇게 잠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액조세가 미국의 군함을 대파시키는 전과를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1987년 5월 17일 날 스타크함 피격 사건이에요. 이란 이라크 전쟁 기간 중에 페르시아만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 호위함 스타크가 이라크 공군의 팔콘 50 비즈니스 제트기에서 발사한 액조세 미사일 2발에 피격되어서 대파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만에 쭉 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위함이 하고 있는데 이라크의 공군 소속인데 비즈니스 제트기예요. 팔콘 50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제트기인데 이게 쫙 날아오니까 이게 이제 공군기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하자드 페리에서는 뭐 그냥 뭐 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액조세 미사일이 2발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라크 전투기들이 정면으로 달아왔어, 정면으로. 그래서 경고방송을 합니다. 야, 여기 좀 들어오지 마 하고 이제 경고방송을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접근을 했어요. 미사일 발사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미사일을 2발을 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동그란 뭐 대가리 같은 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펠링스라고 하는 20mm 기관포예요. CIWS. 그러니까 미사일로 요격을 못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이 펠링스가 요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페리급은
펠링스가 뒷부분에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펠링스를 요격을 하기 위해서 이 페리가, 이 스타크가 방향을 틉니다. 이렇게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몸체가 많이 보이죠. 두 발이 그냥 옆구리에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격침 대파돼 버려서 이제 끌려갔죠. 바레인에 이제 육함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자, 이래서 미국이 이거 예객기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되겠네.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이듬해 1988년도입니다. 또 예객기가 정면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야, 이것 봐라 해서 미사일 발사해서 격추시켰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예객기였던 겁니다. 이란의 민항 예객기 290여 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전원 사망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당시 이 1980년대에 우리 대한항공도 저 사할린 앞에서 소련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죠. 그리고 88년도 김현희에게 폭발했죠. 그런 사건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이제 나중에 국제사업재판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배상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풍과 함께 시장을 양분한 액조세입니다. 그런데 이 액조세가 2030년대까지 활약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2030년대 초반에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이제 MBDA 그 회사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출자한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MBDA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판촉하고 있고 활약하는 그런 아주 스타디셀러인 그런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이었던 액조세. 지금 블락3 돼서 사정거리 185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거의 대장군전처럼 생겼더니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런 액조세 미사일, 그리고 전과를 다량으로 올렸던 액조세 미사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었던 액조세 미사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